지난번 미술 심리에 대해서 올린 동영상의 이후 버전으로 계속 짧게라도 시간 날 때마다 찍으려고 합니다. 우선 색에 대한 컬러, 이 색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색채랑 색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색이 몇 개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색채가 몇 개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건데, 미술 치료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색이라는 거를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색채지. 각각의 색에 따른 예를 들면 빨강이다 그러면은 생리적인 반응이 어떻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색채 심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색의 종류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색, 그러니까 빛의 분광 에너지라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나 아니면은 지금 위에 보이는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이 빛에서 나오는 분광 에너지, 빛이 나눠지는 거기서 나오는 색, 이거는 물리적 색입니다. 물리적 색. 그리고 이 물리적 색이 분광 에너지가 어디에 부딪히냐 하면은 각 물체에 빛이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나오는, 이게 튕겨서 나올 때 이 물체 각각이 갖고 있는 색이 있어요.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색, 책이 있는 색, 책상이 갖고 있는 색, 이런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있죠. 그거는 화학적 색입니다. 그러니까 빛에서 나오는 색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거는 이제 물리적 색, 그다음에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색은 화학적 색입니다. 이 두 개의 물리적 색, 화학적 색 자체가 두 개의 색이 버무려져서 우리 눈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3단계. 이게 눈, 즉 이걸 생리적 색이라는데, 이 안구, 쉽게 보면 이제 각막, 그 다음에 이제 홍채, 수정채, 가운데 있는 수정채, 그 다음에 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리채, 이런 안구, 눈이라는 우리 안구가 색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지각하는 것을 이걸 뭐냐면 생리적 색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은 빛이 나오는 걸 무슨 색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물리적 색. 그리고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것을 화학적 색. 이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안구에 들어와서 눈이 받아들이는 그 색을 생리적 색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 색은 사실 각각이 어떤 경험을 했냐, 그 색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 색깔을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진짜 경험치가 다르죠. 그래서 그 색을 보고 떨리기도 하고, 그 색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그 색을 보고 되게 기쁘기도 해요. 이거는 경험치에 대한 색인데, 이거는 심리적 색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막 뛰어요. 물론 심장의 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뇌에 아미그달라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겪었을 때,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접했을 때 두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것에 어떤 기억들이 확실히 나냐, 즐거웠던 기억보다 슬펐거나 아팠거나 힘들었거나 죽을 뻔했던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훨씬 오래 가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키우면서 어떤 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단 한 번 아이를 심하게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심하게 혼냈던 그 장면만 자꾸 아이가 얘기하는데 너무 서운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슬프고, 우리도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갔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다든가,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들, 이거는 잊혀지지 않죠. 그럴 때는 뇌에 해마 옆에 붙어있는 이 아미그달라라고, 얘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이 때문에 그런 심리적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색채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제 내담자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진한 갈색을 보면은 이렇게 구토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세계 4단계의 이 흐름을 통해서 어떤 경험치를 받았냐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그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그 어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바나나 하나도 구하기 힘든 시절 때 바나나 송이를 두고 가셨는데 그 밑에 하나를 탁 따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먹고 싶었겠죠. 괴짝, 진한 갈색 그 괴짝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 바나나 며칠만 놔둬도 뭐 초파리 막 날아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오랜 기간 잊어버렸었는데 날파리가 얼마나 많이 꼬였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행동을 할 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많이 맞았고 혼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 바나나,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했던 이 바나나를 넣어놓은 그 괴짝 색깔이 진한 갈색이었거든요. 그때 빛에서 나오는 물리적 색, 그리고 그 괴짝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색, 화학적 색, 이 두 개의 색이 실제 이분의 눈을 통해서 생리적 색까지 들어왔는데 일대의 그 심리적 색, 즉 경험치가 어떻냐? 아팠었어요. 아픈 경험을 했을 때에는 거꾸로 성인이 되었더라도 기억 자체가 진한 갈색은 나에게 아픔을 준 색이다 라는 개념, 색채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성인이 되어도 진한 갈색을 보게 되면 예전에 그 기억했던 그 아픔이 당연히 기억이 계속 남아있겠죠. 우리 뇌에 즉 아픈 기억으로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한 갈색을 보더라도 다시 아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색이라는 것과 색채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은 4개다. 색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빨강부터 검정색. 이 검정색은 또 우울함을 뜻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또 스마트한 파트 이제 어떤 영역도 있고 어쨌든 그 색채와 색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 아이가 인식하는 지각하고 있는 그 경험치의 색과 그리고 아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색 이것에 대해서 색과 색채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아이의 심리를 읽어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과 색채는 꼭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3편, 4편 계속 또 미술심리 치료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짧게라도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